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천국 일부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네. 자, 산타는 우리가 내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은 오늘 돌아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시장이 좀 힘들었다가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네. 내일 산타 할아버지가 더 큰 상승이라는 선물을 좀 가져다 주실지 기대를 조금 하게 됩니다. 네, 우리도 매일매일 산타 세 분이 나오시잖아요. 네. 네,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영동, 박완필, 김대복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월요일부터 기분 좋게 출발은 했으나 이 출발이 연말 내리로 좀 이어져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반도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부터 좀 굵직굵직한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이야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좀 줄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규모를 좀 줄였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닉스와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는 일단은 내년도로 좀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일단은 미국 쪽에서 셧다운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HBM4와 관련된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HBM4에 대한 수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내년도 한 연말 정도 하반기에 좀 HBM4에 대한 스토리를 좀 이어가다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대목에서 삼성전자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HBM3 E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는 올해 연내를 좀 넘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좀 아픈 사연이긴 합니다. 하지만 HBM4 시장 내에서는 다시 한번 또 도전장을 좀 내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중국에 좀 추격을 당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러한 이제 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첫 번째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브로드컴 관련된 스토리들이겠죠. 그래서 ASIC, 맞춤형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에이징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군이 형성이 됐던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니디펌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됐었고 오늘 또 특이했던 부분들은 액침된 것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은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히 삼성전자가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확실히 레거시 반도체에서 HBM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가 오늘과 같은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도 있었지만 오늘 사실 반도체주 상승 배경에는 브로드컴의 러브콜 이것도 좀 한몫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한테 HBM4 공급 요청을 한 건데 박완필 파트너 지금 엔비디아 한 곳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조금 고객사가 확대가 된다면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주 시장이 좀 어떨까요? 일단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실적은 괜찮았는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가이던스도 이제 HBM 쪽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제 매출 전망 긍정적으로 내놓았는데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그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그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보면은 한 5월 정도가 되면은 좀 돌아서지 않겠냐.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 이제 봄 정도에는 고객사 재고가 좀 감소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5월 정도 되면 이제 이 반도체의 사이클도 순환 주기상으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내년 5월 정도면 너무 멀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 원래 반도체 주식은 이게 이제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 경기보다 한 6개월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에 고점 친 것도 이제 반도체 꺾이기 전에 미리 겨울이 오겠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모건 스탠리한테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내려온 건데 지금 다시 이제 내년 한 5월, 6월, 7월 정도가 저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연말 연초에 점차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공정 장비나 이제 후공정 장비나 다 조금씩 바닥을 잡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1월 정도 되면
1월 6일에 그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가전 박람회에 이제 먼저 젠슨 왕이 기조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기조 연설할 때 이제 자신의 어떤 특유의 그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 물론 3월에 또 앞으로 루빈이라든가 이런 차세대 이제 GPU에 대한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일단 1월에는 블랙웰에 대한 정상적인 상당히 강한 가이던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그 엔비디아나 이런 주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지금 반도체는 이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좀 중국에서 오늘 선전 지수가 좀 밀려가지고 거기서 약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하락에,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바닥 작업을 하고 나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 파트너, 어떻게 보면 뭐 그래도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수급이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빠져나갔다는 네.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게 트럼프 2기 정권이 시작되고 나면 야, 이거 좀 또 정책을 바꾸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약간 있긴 하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반도체? 예, 반도체는 지금 현재 사실 큰 그림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제 원래 GPU 쪽에서 AI 반도체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시장 흐름들이 형성이 됐던 이 축이 지난주부터 이제 브로드컴 중심으로 바뀌어간다. 브로드컴 이제 CEO가 이야기한 것은 향후 5년 동안의 AI 맞춤형 반도체가 지금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캐파보다 한 6배에서 10배 정도 이렇게 신장할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PER 이쪽의 배수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하루에 25%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1조 달러 가까이 되는 종목이 25%씩 이렇게 오르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이 기조의 변화인데, 이것을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러브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쪽 관련해서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뭐 설계회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쪽 시장 흐름들이 좋은데, 특히 저는 이제 그 반도체의 종합 반도체 회사들은 역시 매도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동안에 소외됐던 소부장 관련주들이 요즘에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제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쉬었던 소부장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서 아마 이 12월 달과 1월 달에는 이쪽 시장 흐름으로 방향이 조금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반도체 투탑도 잘 갔지만 조선 여전히 굉장히 잘 갔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또 굿뉴스가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 발표한 조선업 강화법 요건데, 우리 최영동 파트너, 트럼프 후보가 사실 당선되자마자부터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선주들 주가가 오른 지도 사실 꽤 됐습니다. 이게 조금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일단은 가장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계속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연말도 연말이지만 좀 있으면 4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에요. 그렇다고 되면은 종목이 일정 수준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이 기술적으로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실적 기간에 딱 들어서 버리게 되면 그 기대감들이 싹 죽어버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좀 많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조선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계획 환율이 한 1,200원대 중반대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덧 1,450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한간에서는 1,5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1,440원, 50원 이러한 이제 고환율 하에서는 조선업종이 생각했던 것보다 4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2025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LNG 프로젝트가 이제 발주가 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 자체가 2024년도에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지금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조선기자재까지도 지금 같이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과 같이 시장 자체가 다소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거나 약간은 좀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모호하게 진행이 됐었을 때 가장 좋은 투자처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자의 흐름들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조선주들에 대한 랠리 자체는 네. 아마 올해 해를 넘겨서 2025년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조선사들 매매하셨을 때 좀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요. 실적 보시면 됩니다. 지금 FM 가이드나 나이스 정보에서 보시게 되면 4, 4분기 실적 가이던스 나오거든요. 그거 쭉 보시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혁 파트너, 예.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내가 조선의 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 네. 뭐 얼마 전까지는 포트에 1승이라는 종목도 편입을 해 놓으시고, 물론 이제 종목이 좀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상승 흐름을 다 먹지는 못했던 기억이 좀 있긴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어느 쪽으로 좀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예, 조선은 이제 집중 투자이고 기자재는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자, 조선은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미국의 그 이제 원래 예전에부터 1910년도부터 있었던 게 존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존슨법은 미국에서 그 지금 조선을 만들고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조선이 미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법이에요. 이건 이제 1910년도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 룰을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제 조선법이 발의가 되면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상업용 그 조선을 이제 대폭 늘린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MRO 사업을 늘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늘릴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은 미국이 중국과의 모든 영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군사적으로는 해군력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1910년대만 하더라도 브루클린이라는 이제 해군 조선소가 있었어요. 이게 연간 그 만톤급만 542척을 만들어서 하루에 1.5척을 만들 정도로 거대한 이런 조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소만 하더라도 약 한 400개가 넘었댔는데 지금은 이제 조선소 움직이는 게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선을 이제 수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해군력이 이미 이제 미군하고 그 중국이 많이 해군력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선택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쪽 관련주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뭐 트럼프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조선 기자재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사놓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놓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4년 동안 그냥 가는 거지.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완필 파트너는 네. 조선 관련해서 의견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조금 좀 고평가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력 설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기자재 이런 쪽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미국에서 이제 좋은 조치들은 나오는데 결국은 LNG 선박이 이제 가장 주축 동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MRO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분명 우리나라한테 모멘텀은 되는데 그게 이제 선반영돼서 파동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홀딩하는 전략은 맞겠지만 LNG 쪽이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한테 이제 우리 LNG 가스 갖다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분은 좀 많이 뉴스가 선반영된 부분을 많이 여기서 가고 있고 특히 다른 업종이 좀 안 가기 때문에 네네.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린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추격 매수 관점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좀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바로 달려나가는 거는 좀 쫓아가면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김대혁 파트너님, 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네. 오징어 게임 시즌 2 나오면 보실 겁니까? 네, 봐야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었고 최근 시장에서도 오징어 게임 시즌 2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는다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가 좀 네. 쉬었다가 나왔다가 쉬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뭐 오징어 게임 뭐 시장이 이제 1이 좋았기 때문에 시즌 1이 좋았기 때문에 2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근데 원래 1보다 2가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제 SBS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쪽이 기대치를 좀 더 크게 가져갔댔는데 네.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단기적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기대치로 오르면 오히려 발표되는 26일 날에는 새로운 심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부 요 시점에서 일단 한번 팔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또 살짝 SBS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박완필 파트너, 네. SBS가 결국 넷플릭스와의 이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이 소식, 이 재료의 어떤 파급력은 어디까지로 좀 보시고 또 전반적으로 미디어 컨텐츠 업종에 이게 훈풍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이제 오징어 게임 2라는 거에만 의존해서 올라가는 거는 좀 단발성일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네. 보고요. 대신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강성한 흐름이에요, 미국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수출 산업 자체가 이제 트럼프발 관세 우려 때문에 수출 대응주가 다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사실 관세 압박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좀 미디어 컨텐츠는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넘나들면서 충분히 확장파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다 특히 이번에 또 K-팝이나 이런 쪽이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스트레이 키즈 같은 경우에 이제 빌보드의 탑에 들어가 있는 6연속 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전반적인 흐름은 이 달러 강세 국면에서 물론 이제 조선업이나 이런 쪽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해외 공연 수입이 막대하게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미디어 엔터 쪽도 우리가 좀 계속 고무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징어 게임 2라는 어떤 한정적인 이슈에 의해서 땡겨지는 부분은 반드시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 미디어 컨텐츠가 갖고 있는 지금의 어떤 확장성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동 파트너님.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흐름을 우리가 봤을 때 뭐 주도 섹터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장세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고 연초가 되는데 어떤 전략이 좋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중성 개별 장세가 진행이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1월 22일 날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더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전반적인 이제 정책들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시장을 이끄는 상황인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개별적인 종목군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모습들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우리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징어 게임 2와 관련된 엔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미디어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면 좀 타당한 이야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적으로 놓고 보시게 되더라도 오늘 중성 종목군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이 그림들 자체가 실적이 부담되는 과정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일단은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트럼프 임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시행 제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다소 조금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좀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들이고 수익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뭔가 이슈라든지 모멘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연말 남아있는 뭐 오늘도 시장 좋았어요 생각보다. 네. 거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2차전지 일부 종목군들 빼고 나서는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초에는 또 CES 도 있는 상황들이고 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정들 뭐 자그마한 일정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트레이딩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세가 한 1월 트럼프 취임 뭐 2, 3, 4일 전까지는 좀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시장에서 트레이딩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부정적으로 반영을 됐었던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주가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매매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이런 장세가 조금 지속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뭐 사실상 이번 주가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한 주가 되겠죠. 뭐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에 거래일이 하루 남았기는 하지만 뭐 금융권 특성상 이제 이번 주에 거래가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김대국 파트너님 이번 주에 사실 뭐 체크할 게 많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휴장도 있고 배당락일도 있고 이제 뭐 양도소득세 물량도 나올 거고 이번 주 좀 변동성이 있거나 투자 전략 같은 거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뭐 일정이 지금 현재는 그 이틀 쉬고 이틀 거래하고 하루 쉬다가 또 이틀 거래하고 하루 쉽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연말까지 일정은 우리가 목요일 날까지가 배당 무시세예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이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물량들은 목요일까지 사면 안 되겠잖아요. 안 네.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 날이 배당 낙이고요. 그리고 이제 납회가 30일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내일하고 목요일밖에 없죠. 목요일 날 나누어서 사면 되는데 통상 이럴 때는 금융 투자의 매매가 지금 이제 배당 투자를 통한 차익 거래가 나옵니다. 그냥 뭐냐면 배당이 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매수를 하면서 선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이쪽에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배당 투자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내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회피했다가 다시 들어올 것 같은 이런 거면 배당 낙이 되는 날 금요일 날이 아침이 되겠죠. 이때부터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면 과표에 잡히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이다. 단 지금 현재 시장은 저점이 확인된 2360이라는 저점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올라가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있잖아요. 목요일 날 급하게 내렸던 이 갭을 메우는데 2,500까지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네. 이렇게 보니까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채팅창에서 이제 의상 관련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희선 MC 같은 경우는 오늘의 양봉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일 또 제가 입은 옷처럼 양봉이 또 한번 나와주기를 네.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박한필 파트너님 연말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금투세가 물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연말 되면 골머리 앓고 그 금투세가 이제 그 소득세 어떤 범위에 따라서 공매도가 엄청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 보면 뭐 9월, 10월부터 막 그 금투세 회피 매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외국인 공매도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연례 행사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연기금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지만은 지금 미국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자연스럽게 제가 보니까 해외 투자 비중이 오버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매도해 가지고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데 뭐 적게는 10조, 많게는 20조인데 지금 대략 산게 한 6조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5조에서 15조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이런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돼준다 그러면 지수 하단은 좀 받쳐줄 거라고 보고 결국 국내에서 이제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탈 자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트럼프의 어떤 취임 전후까지 나타난 불확실성을 조금 이제 잘 걷어내 준다면 연말 연초가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지금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년을 기약하는 어떤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하면서 유망한 주식을 좀 투매를 이용해서 계속 사 모으는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